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생애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이 토픽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사역에도 좀 접목을 하고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가. 인공지능인 한마디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에 모든 데이터가 그냥 하나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 역사 6천 년에 모든 데이터가 그냥 하나 컴퓨터 하나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이렇게 뭘 따라가거나 이렇게 뭐 대항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인간 컨트롤 이걸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이제 좋은데 오늘은 파주에서 이제 출석하시는 김남균 형제님 나오셔서 AI가 정말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 우리는 또 어떻게 이제 이걸 대비해야 되나 일부에 이거 이야기하고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정도로 AI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 이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대비해야 될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균 형제님 나오면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그 미디어 특강이라고 인공지능 강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딱 이 시기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 뭐 기자같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지난 이맘때쯤에 제가 강의 드린 이후에 1년이 지났죠, 그죠? 1년 동안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 뉴스로 접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제가 당부 드린 것처럼 얼리 어댑터가 되셨나요? 해보시고 이렇게 좀 생성 AI 이렇게 챗 GPT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은 한번 손 들어주시죠. 많이 하셨네요. 아유, 놀랍죠, 그죠? 제가 그 3.5가 나왔다 이렇게 강의를 드린 후에 얼마 안 지나서 4.0이 나왔죠, 그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또 버전 5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3.5 IQ가 150이라 그래요. 그런데 버전 4가 되면서 곱하기 10이 되고 또 버전 5가 나오면 그 버전 4에 곱하기 10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인공지능의 IQ가 한 1억 5천, 막 15억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인공지능과 씨름을 했어요. 예, 정말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장점이 뭔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도 하시면서 이런 것들 준비하시기가 솔직히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보따리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목사님께서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근데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었어요. 일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은 생각이 인공지능한테 좀 시켜볼까 조금은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 미디어 강의를 했던 그 영상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 아바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아바타에게 챗 GPT 보고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이 뭐야? 물어보니까 인공지능 소라래요. 그래서 그럼 소라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줘 했더니 쫙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른 뉴스들, 인공지능 관련 다른 뉴스들을 한번 영어로 번역을 해줘버리니까 영어로 쫙 번역해주고, 이분은 중국어로 해줘버리니까 중국어 다른 기사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아바타에다가 그냥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바타가 그걸 막 읽더라고요. 입도 입모양 딱 맞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은 제가 했는데요. 편집만 제가 하고, 아바타는 인공지능이 준비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도 인공지능이 준비하고, 또 그 영상 안에 나오는 배경음악들도 인공지능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소라도 인공지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인공지능이 나와요. 4가지.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소라가 준비한 스크립트의 내용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영상 자체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공지능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AI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블로그를 통해 해당 AI 시스템의 이름을 소라라고 소개했는데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최대 1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주는 AI입니다. 오픈AI는 소라에 대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 명령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명령어에서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어가 물리적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영상 생성 AI 기술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술의 영상 결과물은 품질과 표현이 조악하고 제한적입니다. 올해 공개된 최신 AI 기술을 보시죠. 두 영상의 품질을 비교하면 4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더 높은 영상 해상도와 세부 정확도입니다. 최신 AI는 이전에 비해 더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며 세부적인 질감과 더 많은 세부사항을 포착합니다. 둘째, 더욱 다양한 감정 표현 능력입니다. 최신 AI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감정을 포착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적인 감정을 더 잘 전달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느낌과 자연스러움입니다. 최신 AI는 이전보다 더 현실적인 광원과 그림자 효과,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행동을 구현함으로써 이전에 비하여 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넷째, 시간과 리소스의 효율성입니다. 2024년 AI는 이전에 비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상을 생성합니다.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더 짧은 시간 내에 생성할 수 있으며 더 적은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의 영상 생성 AI는 이전 모델에 비해 훨씬 더 발전된 기술과 성능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뛰어난 시각적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실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나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산업에서는 영상뿐만 아니라 글,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생성 AI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더 길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정말 편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대신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자, 보시고 어떠셨어요? 좀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이 안 들리고 막 탁탁 끊기고 이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좀 놀라운 기술의 발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이젠이라는 AI인데요. 이 헤이젠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이 AI가. 처음에 제가 써보니까 쇼츠를 만드는 건 잘해요.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상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헤이젠을 쓰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이 많이 로딩이 돼요. 그러니까 가중되는 거죠, 한 AI에.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늘어집니다. 마치 이렇게 막 기진해가지고 막 헐떡이는 것처럼. 그래서 톤이 이렇게 막 다운이 되더라고요. 어떤 언어로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어를 아직 얘가 학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습시킨 영상이 딱 2분짜리예요. 그런데 5분짜리를 업로드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이젠도 나중에는 혹시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이 아니죠. 이 이미지를 보시죠. 이 보시면은 이게 다 생성 AI예요. 각 분야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정보화 시대 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와서 그 소프트웨어만 잘 다뤄도 취업하고 막 그러던 시대 기억나시죠? 그죠?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수만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대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백 가지 생성 AI가 있지만 이게 나중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성 AI가 될 수도 있어요. 놀랐던 게 제가 이 소라 소식을 듣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 만에 11랩스라는 생성 AI가 소라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소라가 만든 영상에다가 음악도 넣고 효과음도 넣고 대사도 넣고 음성도 넣고 그리고 나레이션도 넣었더라고요. 원래 소라 영상은 소리가 없어요. 그냥 명령어만으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11랩스는 명령어만으로 소리까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립싱크도 하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소라가 만든 영상에다가 소리만 입힌 거예요. 한번 전 영상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In a place beyond imagination, where the horizon kisses the heavens, one man dares to journey where few have ventured. Armed with nothing but his wit and an unyielding spirit, he seeks the answers to mysteries that lie beyond the stars. 어떠세요? 무슨 영화 같지 않나요? 이게 명령어만으로 AI가 넣은 소리예요. 나중에는 AI가 영화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그 환경에서 이런 로봇들도 이제는 너무 자주 보이죠, 그죠? 신기하지도 않죠, 이제는. 이제 식당 가면은 이렇게 서빙 로봇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카페에는 이렇게 로봇이 그 커피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팔 하나가 그 다인분의 커피를 이렇게 동시에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사진은 급식 로봇입니다. 수백 인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저 사진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이라 그래요. 네, 피킹 로봇도 있고 또 자동 포장 로봇도 있고 분류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 택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앞으로 상용화될 거라고 해요.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많이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택시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고 또 일자리도 뺏고 하니까 막 이렇게 삼각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러던데, 자, 밑에 사진은 택배 로봇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앞으로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미래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지구 사진 보이시죠, 그죠? 지구 위에 저 점들과 점들 사이에 이렇게 막 이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스타링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죠? 저게도 위성 우주 인터넷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약 지구에 5,000대 정도 띄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약 200만 명 정도가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전후에 약 42,000대를 더 띄운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초당 1GB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할 거라 그래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진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제가 키워드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연히 인공지능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물 인터넷, 그리고 초연결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읽어요. 우리의 행동 패턴을 읽고 그걸 다 빅데이터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해서 그 결과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게 돼요. 이 안에 도시에 있는 뭐 많은 사물들, 건물들,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 사람을 지켜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스마트 홈입니다. 이제 우리 집 안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라든지 냉장고, 뭐 세탁기, 그리고 부엌에 있는 많은 기구들, 뭐 공기청정기, 그리고 청소 로봇, 뭐 이런 것들에 다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고 와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컨디션을 읽어요. 컨디션을 읽은 다음에 패턴을 분석하고 이 주인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가 뭔가, 그렇게 해서 최적의 온도로 맞춰주고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도 연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뉴럴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왜 그렇게 링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스타링크, 뉴럴링크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뉴럴링크 지금 임상시험 중인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머리를 갖다 댄다, 뚜껑을 연다, 칩을 넣는다, 닫는다, 끝. 뭐 간단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 인터넷이. 그런데 이 시술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수천 명이 이미 줄을 서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 뉴럴링크를 기획한 이유가 앞으로 저희가 그 다루는 그런 챗 GPT 같은 언어 모델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인공지능인데 한 특정한 제한된 분야에서 잘 수행하는 그런 로봇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인공지능, 강력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 범용 인공지능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대등해지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도 트랜스 휴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기계 반인간처럼 안에 칩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공지능과 같이 공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명분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온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 로봇과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 사회인데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과의 공생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갈리게 돼요.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집 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 뉴럴링크는 짐승의 표 아닙니다. 아직. 예, 아니에요. 아직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뺏어서 이렇게 막 회심하고 구원받는 그런 길을 막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직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인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 전극망이 이 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요. 자, 이런 기술적 발전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많이 찬양하고 그래요. 야, 잘한다, 잘한다. 더 발전돼서 정말 우리가 로봇과 공생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귀찮은 일들을 로봇이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점점 이제 문화생활만 즐기고 여가생활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기본소득도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성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AI 뉴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중국어로 스크립트를 넣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밖에 없어요, 글자를. 그런데 얘가 중국어를 기가 막히게 읽어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全球各国开始受到一大型科技公司为中心的人工智能取代人类工作的影响。谷歌开始在各种服务中引入 AI 技术，导致在2024年初裁员了超过1000名技术和广告人员。YouTube 相关人员也受到了裁员影响。美国 IT 专业媒体 The Information 在去年12月25日报道，谷歌计划对其有大约3万名员工组成的眼高营销部门进行种族。微软发布了生成式 AI Copilot， 在接下来的9个月裁员了16000人，亚马逊裁员了27000人， Meta 裁员了11000人。 예, 중국어 잘하죠, 그죠? 저도 잘하고 싶은데 부럽습니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이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인공지능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 저런 실수들도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저런 보도를 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러는 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뉴스 요즘 보시죠, 그죠? AI 때문에 해고됐다, 뭐 우려가 현실로 왔다, AI발 일자리 역습, 빅테크 해고 바람, 그리고 믿기지 않는 뭐 은행 상황,
몇백 명 뭐 해고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괜찮을 거다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불과 한 3, 4년 전에. 그런데 보십시오. 우려가 현실로 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그래프는 그 IMF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IMF는 이런 상황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와 우리의 임금의 그 관계를 3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구상을 해봤다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한번 쉽게 해드릴게요. 그래프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 막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각도가 낮을수록 천천히 발전하는 거고요.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빨리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임금이 향상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이 3개가 있어요.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맨 밑에 선이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파란 선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이 노란 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선이 빨간 선으로 돼 있어요. 파란 선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발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천천히 발전할 경우 우리의 임금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가운데 노란색 줄은 인공지능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발전 속도가 느리진 않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맞거든요. 지금까지 그 정보화 사회 그 데이터들을 봤을 때 거의 맞았어요. 맞거나 더 빠르거나. 자, 인공지능이 2배 이상의 속도로 발전할 경우 지금보다, 그러면은 인간의 임금은 처음에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꺾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마치 돌 던진 것처럼. 자,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다면, 저 빨간 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 2년 반 정도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각이 들어요. 좋은 세상이 왔구나. 야, 신난다. 임금이 올랐다. 그런데 5년 정도 가면요, 확 떨어져요. 바닥을 곤두박질 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아까 그 스타링크, 뉴럴링크 만드신 분은 아예 한술 더 떠서 일자리 하나도 안 남을 거다. 다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좀 걸릴 거다. 시간이. 에이, 설마 인공지능이 그렇게 사람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는 일을 오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말을 너무 들으시면 안 돼요.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이 자료는 제가 2016년에 제가 학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자료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자료냐면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 3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그 긴 차트 보시면요, 왼쪽에는 빨간색, 오른쪽에는 파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파란 쪽은 그래도 안전한 직업 30개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자, 그래도 자동화 대체 확률 낮은 직업은 이렇게 사람의 감성,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들인데, 예를 들면 뭐 예술 쪽,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안전할 것 같다고 난 생각한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몸으로 육체적인 그런 일을 하는 뭐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든 일들, 그리고 뭐 예술적인 뭐 그런 작품 만드는 일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영상,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얘들아, 너희든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16년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영상 보셨죠? 그죠? 예.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이 생성 AI가 발전할지 저는 이제 장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몸을 쓰는 일이 더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손기술을 다루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뭐 대학이든 어느 정보원이든 그래도 괜찮을 거다 하는 이런 뉴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지금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 일은 괜찮다고요? 한번 보세요. 저런 로봇들이 지금 건설 현장에 투입되려고 저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제가 놀라운 일은요, 제가 이게 원래 영상이에요. 그런데 저 로봇이 여기가 그래도 꽤 높은 지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이렇게 계단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나무 판자를 놓고 거기를 건너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저 무거운 연장 가방을 던져주는 그런 퍼포먼스인데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영상인데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은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옵티머스라는 로봇이에요. 그 로봇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가사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봇들의 목표는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옷도 개고 뭐 이런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손기술을 다루는 일, 이것도 결국 로봇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로봇은 최근에 BMW 회사에 취직한 그 피겨 원이라는 로봇이에요. 신입사원처럼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로봇이 취직해서 처음에 학습한 일이 커피를 타는 일이라 그래요. 커피를 타려면 배워야 되겠죠, 그죠? 로봇이 모르니까. 근데 배우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0시간이나 걸렸어요. 사람이 커피 타는 일을 배우려면은 글쎄요, 5분이면 될까요? 그죠? 로봇은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10시간 걸렸는데 10시간만 배우면 로봇은 쉬지 않고 커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자, 로봇의 강점은 그런 겁니다. 자, 이 로봇이,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커피 타는 일을 시켰을까? 왜 하필이면? 그, 신입사원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한 번쯤 커피를 타보지 않나요? 그렇죠. 격하게 끄떡거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커피 탄 적이 있거든요. 이 로봇을 정말 인간 신입사원처럼 취급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로봇이 학습을 해서 이제 생산 공장에 들어간다 그래요. 생산 공장에 로봇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봇 팔들. 자, 그런데 이 로봇 팔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런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한다 그래요. 그럼 숙련 생산직은 어떻게 되겠죠? 좀 위험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로봇이 지금 계속 훈련 중이고 학습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AGI가 탑재된다고 그래요, 미래에는. AI가 아닙니다. AGI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아니에요. 강력한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영역을 다 잘 수행하고 사람처럼 비슷하게,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인공지능이 이제 어디까지 발달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그죠?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네,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심각하게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이 인공지능과 로봇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다음 차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밝은 분위기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희망찬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영어로 헤이젠한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돌려봤어요. 자, 이번 뉴스도 한번 보실까요? Jensen Huang, the founder and CEO of NVIDIA, which dominates about 90% of the global AI semiconductor market, stated at the World Government Summit held in Dubai that the world is entering a new era of industrial revolution and that every country must possess its own intelligence production. He explained that the advancement of computing power is enabling the AI technology revolution. However,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AI technology, he has stated that he does not recommend children to major in computer engineering. As an engineer himself, he added that if he were to return to university as a student, he would explore a different field of study other than computer engineering.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You probably recall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s human.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This is the miracle. This is the mirac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very first time, we have closed the gap. The technology divide has been completely closed. And this is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can engage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the reason why every single government, every single industrial conference, every single company is talk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oday. Because for the very first time, you can imagine everybody in your company being a technologist. 예.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연어로만 그 언어 모델과 인공지능과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서 명령을 내려서 뭔가 앱을 만들 수 있다면, 예전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AI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내가 잘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예.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기획자, 개발자, 창작자, 설계자, 디렉터, 그리고 CEO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기다려서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AI가 항상 대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챗GPT한테 뭔가 명령어를 딱 주려고 이제 커서를 찍었어요. 그 빈칸에다가 깜빡깜빡거리죠, 그죠? 근데 뭐라고 지시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AI는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지 못합니다. 예, AI 같은 사람이에요. 로봇 같은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받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AI가 최고의 조력자가 돼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그게 앞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 앞으로가 아니죠,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예. 모라베게 역설이라는 이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단한데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에게 쉬운 것은 사람에게는 어렵고, 사람에게 쉬운 것은 인공지능에겐 어렵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어려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느끼고
공감하고, 그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그죠?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밖에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좀 유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직업이라고 이제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틀리거든요. 예, 틀릴 수가 있어요. 아까 자료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실수를 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과 우리 고등부 잘 들으세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찾기를 바라면 안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일이 있을까 찾고 시도하고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 시대가 그렇게 위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사실 흥분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 AI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제가 수십 명이 직원이 필요한 일을 단 몇 명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비용도 많이 절감했고, 그죠? 그래서 일도 더 빨리 수행하고,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자, 결론은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결론을 내봤습니다. 세 가지. 자, 첫째는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예요. 개인, 가정, 교회. 자, 개인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자, 어떤 실력을 말씀드린 거냐면요. AI 다루는 실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나 자신의 실력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내 스펙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학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내 관심사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잘하는 일은 뭐가 있나, 내 신체적 능력은 어떤가, 내 강점, 내 약점은 또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흥미 있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더 개발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AI를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AI는 제가 명령어만 내려주면 다 해주는데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날 때 도대체 무슨 명령어를 내려야 얘가 그런 결과물을 내줄까, 그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AI 다루는 게 힘들어요. 나중에 2부 때 제가 AI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몇 가지 그 기능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AI는 AI에게 어떤 명령어를 내리는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요즘 프롬프트, 명령어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혹시 내가 관심 있는 일이 없는 분, 없으셔도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저라도 찾아오십시오. 예,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얼리 어댑터가 되셔야 돼요. 혹시 1년 동안 나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이 될 우리 고3 학생들, 얼리 어댑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생성 AI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수백 가지 생성 AI가 나오고 이제 수천 가지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다 해봐야 되나?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예를 들면 광고 디자인이야.
그런 광고 디자이너에게 적합한 유용한 그런 생성 AI를 한번 소개해줘봐. 그러면 쫙 소개해줍니다. 어떤 AI, 뭐 설명 쫙 나오고 또 설명해주고 경로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줄 때도 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도 활용하시고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핫한 AI 탑 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탑 5 이런 꿀팁 같은 것들 알려주는 그런 고마운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구독하시고 또 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면은 내가 이 인공지능을 쓰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 사업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걸 해주거든요. 인공지능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지 않고 보기만 하시면은 전혀 알 수 없어요. 해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냥 유튜브만 봤을 때는 이런 거 있구나, 그냥 신기하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해보니까 이거 쓸만하네, 이건 이렇게 써야겠다, 이거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이제 또 몇 달 지나면 또 쓸만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해도 어렵다 그럼 교회를 활용하세요. 서로 저를 활용해 주세요. 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의 후에 제가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집사 형제님들과 같이 좀 상의를 해서 AI 그런 모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매주는 어렵더라도 가끔씩 만나서 AI의 그런 현황 같은 것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새로운 기술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런 좀 모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정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보다 부모님들께서 좀 들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녀가 관심 있고 흥미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줘야 돼요.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아이들은 놔두면 알아서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날 때부터 아무 흥미도 가지지 않는 그런 아이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동적으로 그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능동적으로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저거 해서 뭐하나,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보이셔도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능동적인 그런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 AI 로봇같이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아이한테 시키면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부지런히 아이가 탐구하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이 그런 아이에게, 아이가 뭐 찾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아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일들을 마음껏 시도해보고 또 즐겁게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네 번째,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럼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학습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혹은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반응과 평가, 그리고 가르침, 멘토링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부모님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아이 혼자 하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눔 과정에서 정서와 감성이 또 발달되고, 그런 정서와 감성이 발달해야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사회가 되면서 휴머니즘에 가치를 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간의 혼돈의 세상이 와요. 자, 그러면은 AI 시대에는 휴머니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고 싶어하고 관계하고 싶어하고 팔로잉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AI 로봇이 많은 생산적인 그런 일을 대신해 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그런 서비스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또 자기 개발 도서도 보고. 자,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가정과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완벽하게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놓치는 부분을 교회에서 반드시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순히 교회 다녀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AI 시대의 경쟁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흠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리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겠어요? 어떻게 가정이 바뀌고, 그죠? 저도 그 말씀과 교리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그 교회 채널을 보기 전까지는 저도 형편없었거든요. 예,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AI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AI 시대에 이제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